인테리어를 준비하다 보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주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상담하고 설계하며 느낀 점들과 실무적인 팁들을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냉장고장을 제작하고 싶은데 냉장고는 뚱냉이고 김치 냉장고는 키친핏이에요. 서로 다른데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뚱냉은 문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구조거든요. 가구 장 안으로 도어까지 넣으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양옆에 여유 공간을 꼭 두어야 해요. 발열 문제도 있고 문 개폐를 위해서 필수입니다. 주방 소가전은 어디까지 빌트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소가전은 무조건 넣기보다 사용 빈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밥솥이나 광파오븐처럼 열과 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내부 공간의 여유를 충분히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가구 내부가 뒤틀리거나 손상될 수 있거든요. 홈바는 막상 잘 사용할까 고민돼요. 실제 고객들이 잘 사용하나요? 실제로 보면 고객님들 사용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요즘은 집마다 커피 머신을 두는 경우가 많고 차를 즐기시는 분들은 전기 포트나 찻잔을 정리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합니다. 주방에서 최소 동선 간격은 몇으로 잡으면 될까요? 방문 폭과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는 동선 간격을 900mm 정도로 기준으로 잡아요. 사람이 이동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850mm까지 줄이기도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면 지나다닐 때 확실히 불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낸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때 냉장고 문을 열리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을 공간도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 편의를 생각한다면 900mm 정도는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추천하는 주방 동선이 있나요? 주방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싱크대에서 씻은 뒤에 인덕션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삼각 동선이에요. 하지만 집의 구조에 따라 이 삼각형을 완벽하게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도면 위에 동선을 직접 그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동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역자, 11자 고민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되나요? 기역자 구조는 벽면을 따라 공간을 알차게 쓸 수 있고 깊은 코너 수납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반면 11자 구조는 동선이 단순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요리해도 부딪히지 않아 편안합니다. 가족이 함께 주방을 자주 사용하는지 아니면 수납 효율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아일랜드가 좁으면 인덕션은 추천하지 않나요? 아일랜드 폭이 좁은 경우에는 인덕션 설치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 폭이 900mm 이하라면 조리할 때 기름이 사방으로 튀면서 주변 벽이나 바닥이 금방 오염될 수 있거든요. 인덕션 양옆과 뒤쪽으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조리 후에 청소하거나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다면 싱크볼을 배치하는 것이 더 실용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지지 않게 조명을 설계하고 싶은데 꿀팁 알려주세요. 보통 상부장에서 150mm 안팎으로 나오게 조명을 설치하면 조리할 때 그림자가 지는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에 조명을 직접 매립하는 방식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칼질처럼 세밀한 작업을 할 때 내 손이나 몸을 가려지는 그림자를 최소화하여 훨씬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 아래에 식세기를 놔도 괜찮을까요? 인덕션 아래에 식세기를 설치하는 건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덕션과 식세기 모두 열과 습기를 발생하는 제품이거든요. 이 두 기기가 모여 있으면 장기적으로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기 성능이 서서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전의 위치를 분리해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사각볼은 청소하기가 힘들다는데 괜찮을까요? 요즘 사각 싱크볼 선호가 정말 높죠. 예전과 달리 모서리가 완전한 직각이 아니라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청소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석에 물때가 낄까봐 걱정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관리가 수월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 챙길 수 있으니 충분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사각볼만큼이나 요즘 현장에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게 바로 엠보 싱크볼이에요. 설거지할 때 물팀이 확실히 줄어들고 긁히는 스크래치에도 훨씬 강합니다. 물때나 오염이 생겨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
점도 큰 매력입니다. 싱크볼은 크면 클수록 좋나요? 사이즈 정하는 기준도 궁금해요.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싱크볼 사이즈는 840이나 860 정도를 추천해드려요.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냄비나 프라이팬을 넣고도 여유있게 세척할 수 있거든요. 주방 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넉넉한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판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요즘 많이 찾는 게 있나요? 주방 상판은 크게 인조 대리석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나뉘는데요. 두 소재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인조 대리석은 가공성이 좋아서 곡면이나 일체형 마감이 가능하고 이음매를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죠. 다만 소재 특성상 스크래치나 열에 대한 내구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편입니다. 반면 엔지니어드 스톤은 천연성 성분이 들어가서 밀도가 높고 단단합니다. 스크래치나 오염, 열에 강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실제 사용하시면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가공이 까다로워 디자인 구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비용도 인조 대리석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라믹 상판도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세라믹 상판은 스크래치, 열, 오염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강한 소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가공이 어렵고 시공 난이도가 높으며 하부 구조 보강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자재비뿐만 아니라 전체 공사 비용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디자인 완성도나 마감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인조 대리석, 실용적인 사용성과 내구성을 우선으로 하신다면 엔지니어드 스톤을 추천해드립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세라믹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가 작으면 상부장을 없애는 게 나을까요? 키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사용하기 편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부장 사이의 간격을 줄이거나 상부장의 높이를 낮추는 식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하부장의 간격을 700mm 정도로 잡는데 키가 160 이하이신 경우는 650 정도로 낮춰보세요. 물건을 꺼낼 때 부담이 확실히 덜합니다. 하부장 높이를 요즘 900mm 정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다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850에서 880 정도로 낮추기도 하고 반대로 키가 크신 분들은 930 이상으로 높여서 쓰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팔 길이나 상체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해 보는 거예요. 현재 집에서 쓰는 하부장이 편한지 불편한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쇼룸 같은 곳에서 다양한 높이의 하부장 앞에 직접 서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주방과 가구에 대한 여러 기준들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인테리어 선택에 좋은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MB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